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김동석입니다. 3월 29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달 증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3월달 한 달의 증시도 이제 마감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3월 말로 갈수록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아서 끝나는 그 높이가 그다지 낮진 않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약세를 보인 우리 증시, 오늘도 조정폭이 좀 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85%, 17포인트가 하락한 2014.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1% 조금 넘게 빠지면서 오늘 514포인트로 장을 마쳤네요. 자, 이래저래 좀 흐름 자체가 다음 달 초나 중반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관망세를 보이는, 잠시 좀 지켜보자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팽팽히 탄 그런 느낌을 주는 장세입니다. 이럴 때 섣불리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먼저 앞장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 흐름을 잘 보시고 가급적이면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투자 자세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02-3153-2613번 전화 열려 있고요. 자, 문자 013-3366-0110으로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이중엽 대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은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NH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이노와이어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1분기 사상 최대 이익 달성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노와이어의 2012년 1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60억 원, 영업이익 48억 원, 순이익 5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 사유는 1분기에만 로열티 매출이 30억 원이나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LTE 투자 확대로 시험장비 매출이 예상외로 호조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순이익 예상치가 연초 대비해서 19%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의 LTE 전국망 조기 구축 가능성이 높아져 LTE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에질런트 마케팅 강화로 계측 장비 매출 역시 예상보다 호조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 통신사들이 LTE 투자에 나서고 있고 2012년 퀄컴의 MSM 8960 칩 양산에 맞춰 전 세계 단말기 제조사들이 LTE 단말기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외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수익 향상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GKL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엔고 및 한유 열풍에 힘입어 일본인 입국자는 지난해 6월부터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GKL의 경우 일본인 급증을 고려해 1분기 실적을 추정한 결과 영업이익은 420억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15%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월 일본인 입국자는 전년 동월비 33% 급증한 29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GKL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본인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하우스인데요. 2011년 일본인 매출 비중이 47%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일본인 관광객 급증은 동사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을 하는 속에서 마케팅 비용은 전년보다 18% 감소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27,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윈스테크넷입니다. 윈스테크넷은 2008년 1월 나우콤을 흡수합병한 후 2011년 1월 네트워크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을 통해 순수 보안 솔루션 업체로 재탄생한 업체입니다. 윈스테크넷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NTT 도코모의 10기가급 IPS 제품을 공급하면서 LTE 시대 수혜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기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NTT향 수출이 277%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선두업체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해온 동사는 2011년 하반기 NTT 도코모의 스마트폰 IPS 수출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11년 NTT 도코모 매출은 34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은 128억 원 수준까지 증가하며 전년 대비 2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 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9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종목에 관해서 동현증권의 이종엽 대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들 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바로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데셋 월드의 정수창 전문가 그리고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전화 연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는 전화 연결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다져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예, 예. 궁금하십니까? 저 고려 아연이요. 아, 고려 아연. 네네, 40만 5,700원에 30%예요. 40만 5,700원에 30%. 예. 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0일 정도 됐나? 20일 정도. 예. 네. 자, 고려 아연 어떤 점이 좋아 보여서 이 종목을 매집을 하게 되셨습니까? 글쎄, 제가 그냥 잘 모르는데 방송 보고 쭉 네. 보다가 그냥 조금 좀 안전한 주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네. 아, 예. 근데 자꾸 내려가니까 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고려아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절대적인 그 원자재 가격하고 연동해서 예, 이렇게 예.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예. 네, 뭐 기업 자체가 워낙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주가가 뭐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자 오늘 39만 1,000원에 끝났으니까 뭐 사신 가격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뭐 그냥 비슷비슷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오르지 않아서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30%라 해도 비중이 조금 많거든요. 30%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네. 원래 그럼 다른 종목들은 한 비중을 어느 정도씩이나 가져가는 투자자이실까요? 한 종목에? 전체적으로는 한 8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다른 거는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포항제철도 가지고 있고, 롯데쇼핑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네. 근데 포항제철은 제가 그냥 뭐 장기적으로 묻어둔다 생각하고 있고, 예. 예, 그래가지고 고려아연이 생각보다는 좀 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기업들만 이렇게 탁탁 추려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나이가 먹고 하니까 네. 그냥 안정적인 거를 찾는다고 찾았는데 예, 고려아연도 괜찮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이 주식 예, 투자에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잃지 않을 만한 종목을 벌 만한 종목이 예. 아니라 잃지 않을 만한 종목을 좀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예, 첫걸음이 예,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좋은 종목들을 쭉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볼펜을 너무 놀라가지고 깜빡이 해가지고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고려 아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정수창 전문가께서 자,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저 같으면 일단은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뭐 포스코 뭐 롯데쇼핑 이런저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주 안정감 있게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 여겨져서 걱정은 안 됩니다만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혹시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정수창 전문가님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려아연은 지금 염려하시는데 뭐 사실 뭐 주식이 조금 이제 오르지 않아서 매수한 가격보다는 오르지 않아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는 지금 보면 한 28만 원 정도에서 28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더블에 가깝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1차 상승을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할 때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한 2달 동안에 사실은 많이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한 달 거의 20일 정도는 매수하실 때 이제 계속 오르니까만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시고 나서는 오히려 한 달 동안은 움직임이 없었죠. 약간 내려온 상태잖아요. 많이 급락은 안 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숨고르기라고 해요.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고려아연은 그 지금 이제 봤을 때
그 2분기보다는 2, 4분기의 성장성이 더 부각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 4분기 조금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데에 성장성이 더 부각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경쟁력도 있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제3차의 유동성 완화 방침으로 돈을 더 3차 완화하는 공급을 하는 방침을 내세울 때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되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때 이런 아연을 이제 생산하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그 희소성이 더 금속의 가치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희소되면서 더 가치가 상승돼서 고려 아연은 지금은 오히려 하락했지만은 매수하는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 금속류의 그 아연이 톤당 한 100달러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톤당 한 10달러 정도가 올릴 때 한 2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더 발생되거든요. 그럼 100달러가 올랐다는 거는 2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오히려 더 적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사실은 같이 했는데 우량주가 있는 그 거래소에 보면은 삼성전자만 좀 올랐지 다른 종목도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혹시 모르니까 손절 가격은 한 36만 원 이탈할 때는 손절을 비중을 좀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44만 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6만 원, 37만 원 같으면 저 같으면은 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면은 지금 내려오는 것 같지만은 다시 2차 상승하면은 2, 4분기에는 빛을 볼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오히려 저 같으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에서 희소금속류를 굉장히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 아연을 정지하다 보면 희소금속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좀 중기 보유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시세 점검도 함께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 가격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이죠. 자, 다음은 현대위아를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13만 8천 원에 20%십니다. 네, 지금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뭐 그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는데, 일단은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 이렇게 상승을 IT나 뭐 그 금융이나 이런 그 주도 업종군에 비해서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못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신 가격이 현재가 수준이신데 20% 사셨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3만 원 선의 어떤 저점을 확인하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죠. 최근에 두 번의 저점을 확인하면서 역시 그동안 낙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13만 원의 어떤 지지력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보유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보면 14만 5천 원 선 정도의 고점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의 상승은 이제 1분기에 수주 모멘텀이 좀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1분기 수주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최근에 조금 흐름이 괜찮은데, 역시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요. 일단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흐름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현대위아 자체도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과거에 바닥권에서 10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크게 좀 한번 오른 이후에는 상승을 크게 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고점이 14만 5천 원 부근에서 돌파가 되는지 또는 밀리는지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어제도 한 분께서 주셨는데 어제 상담을 못 해드렸었는데요. 87,277원에 6% 갖고 계십니다. 야, 6% 비중도 얼마 안 크신 것 같으니 나눠서 여러 번에 사셨나 봅니다. 야곱야곱. 이거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런지 여쭤보시는데요. OCI 머티리얼스는 이제 그 1, 4분기는 이제 조금 실적이 이렇게 전에보다 조금 이제 늘긴 늘었어요. 근데 대폭 늘긴 않았었는데요. OCI 머티리얼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한 2, 4분기 이후로는 OCI 머티리얼즈도 일단은 빛을 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OCI 머티리얼에서는 지금 계속 하락했죠. 9만 원대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 차트를 보면은 9만 원은 딱 맞는 자리예요. 9만 3천 원이. 예, 그래서 9만 3천 원에서는 내려오는 자리인데 매수를 그 시점에서 하셨죠. 그래서 이 사고 팔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회사가 좋든 나쁘든. 근데 기관의 수급이 지금은 이제 왜 이렇게 파냐면은 이제 독일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태양광에 삭감을 하는 기하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기대치가 많이 꺾였죠. 그래서 유가가 사실은 오르긴 올렸지만은 이란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많이 오르는 거지 글로벌 경기가 확실하게 성장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판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9만 3천 원대는 저항이죠. 그런데 길게 볼 때는 오히려 다시 2, 4분기에는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OCI 머티리얼은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은, 추가 매수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6만 7천 원대인데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오면 한 6만 3천 원이나 6만 5천 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뭐 완전 바닥은 저희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시점이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추가 매수해도 오히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원래 작으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을 하시되 지금 당장에는 바로 가기 어렵거든요. 옆에 횡보 과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재상승하는데 양복을 입고 내면서 여기서 조금 약간 위로 올려 붙일 때 그때 조금 확실하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는 많이 손실이 났지만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이게 합당한 가격대다.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한 2, 4분기 이렇게 끌고 가시면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KCC요. KCC, 네, 가격과 네. 비중은요? 네, 34만 9,500원에 100%요. 34만 9,500원에 100%. 한 번에 100%. 100% 그냥 사신 건가요? 네, 화끈하게 사셨군요. 네. 네, 자, 그럼 가격대를 보니까 뭐 요 근래 사신 거 아닌가 싶은데 한 지난달쯤? 예, 맞아요. 예, 그렇죠. 가격대를 보니까. 예. 그 이후로 조금 뭐 30만 원 초반까지 밀리는 듯 하더니 또 오르락내리락 뭐 에버랜드 지분 매각 관련해서 뉴스가 또 오락가락하면서 주가가 잠시게 좀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네, 자 그럼 궁금하신 건 뭘까요? 예, 그래 뭐 이게 KCC가 좋은 회사인 줄을 아는데요. 네, 그런데 대형주라서 이제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네, 또 뭐 얼마 전에 배당금 뭐 어쩌고 그런 말 들었거든요. 배당이 아마 작년에도 한 주당 아마 7,000원 배당이 나왔는데 이번 올해도 아마 2012년도에도 7,000원이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매수 시점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저건가요? 배당은 전년도 그 증시가 끝나기 그 전전 거래일까지 사서 보유를 하셨어야지 이제 배당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원래 샀으니까. 그렇죠. 2012년이 돼서 새로운 장세가 시작이 되면은 그 안 되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예. 네, 보통 이제 연말 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말 배당 시즌이라고. 그건 이제 연말에 배당금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3거래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말이 딱 끝나는 날 주주 명부상에 내가 주주로 등재가 돼 있어야지 그 사람들까지만 이렇게 딱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 전전 거래일 날 내가 주식을 사서 갖고 있다. 그 다음 날 팔기만 하더라도 이제 배당 대상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새해로 넘어가 버린 그날 이후로 사면 이제 배당 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금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 이게 네.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 반등하는가 했더니 또 제자리고 아직 매수가 가려면은 네. 많이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손절매가 얼마쯤인가 목표가와 손절매 좀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 KCC라는 회사 이게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가고 이게 좀 지켜보는 회사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아마도 올해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학 기업들 10몇 개사 중에 아마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별 단점이 없는 회사 투자 종목 대상으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그 이효열 팀장께서 이 KCC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셨으니까 과연 이제 전문가가 보는 그 식견은 저나 이제 뭐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나 그 아마추어적 시각보다는 한 단계 더 당연히 높으실 테니까 한번 듣고 우리가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면 쉽사리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염려하고 뭐 움직일 만한 그런 회사는 좀 아니지 않나, 좋아질 일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KCC 일단 뭐 배당에 관해서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게 맞는 건지 확인도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 KCC의 배당은 12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물론 중간 배당 같은 경우 있습니다만 그 기말 배당에 관해서는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유를 하셨어야 매수를 하셨어야 이제 대상이 되시고요. 올해 사셨으면 대상은 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KCC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을 사셨습니다. 매수하신 거는 우량한 기업을 사셨는데 지금 그 투자자분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은 좋지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 더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학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이 화학이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뭐 호남석유나 LG화학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의 어떤 문제 부분이죠. 중국의 수요 부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된 거거든요. KCC의 경우에도 사실 주가 흐름을 좀 길게 보시면 그 단기간에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20만 원 선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상승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등 거의 끝난 수준이고 이제는 실적 랠리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사실 KCC 말씀하신 대로 뭐 건자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한 랠리는 저평가 랠리도 있었지만 그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반등이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에버랜드 주식의 어떤 매수 삼성카드로부터 지금 넘겨받는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올랐는데 지금 사실 최근 주가에서 38만 원 선을 찍으면서 고점을 약간 찍은 듯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신 부분은 약간 불리한 가격입니다. 34만 9천 원이면 거의 35만 원 정도에 사셨는데 사실 뭐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 흐름에서는 결코 낮지 않은 주가에 사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저평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반등은 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큰 폭의 상승이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업황에 대한 부분도 역시 화학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했을 때 좀 매도하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기업을 뭐 굉장히 몇 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보유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굉장히 시간 투자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보지만 단기적인 어떤 플레이에 있어서는 일단은 반등했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3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CC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전반적인 화학업종에 대한 말씀도 곁들여 드렸고요. 자, 다음은 테라 리소스를 보겠습니다. 1,500원에 40% 사셨네요. 예. 테라 리소스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유전 개발이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그 자원 개발주라면은 일단 설왕설래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저 아프리카 지역하고 다이아몬드 관계된 이런 업체도 있긴 있죠. 그래서 실체가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테라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시노펙스라는 시노펙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업무 제휴를 하고 유전 개발에 참여하게 해서 연 매출이 한 4천억 정도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단기간에는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뭐 1차 좀 저쪽에 그 1,000원대 미만에서 1,300원대 한 상승을 했다가 2차 상승 중에 있는데 2차 상승도 지금 뭐 상한가가 거의 한 4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더 많이 갈 수 있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일 약간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좀 하시되 중기적으로는 좀 끌고 가도 좀 무방한 종목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탄력 있게
종목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에서 종목이 굉장히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도 여러분께서 그 상담 신청하시면요.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계속 채택을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83,300원에 20%인데 오늘 아침에도 저 어떤 아시는 분이 삼성물산을 한 65,000원대에 사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팔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함께 묶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삼성물산은 뭐 대표적인 그 플랜트 및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뭐 그 블루칩 중에 하나죠.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계속해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월봉을 보시면 사실 삼성물산을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홀딩하고 계셔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 단기적인 흐름에서만 좀 짚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 자체의 현재 그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6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은 가격에 사실 좀 항상 문의가 들어올 때 저점에서 사신 게 아니라 항상 최근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그 증권사의 평가는 굉장히 좋고요. 또 목표가도 한 11만 원 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흐름상에서 보면 75,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5,000원만 하야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그 83,300원에 20%이기 때문에 비중도 그렇게 많이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75,000원 선 정도에서 지지력만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답답하니까요. 아, 답답하세요? 네. 뭐가 이렇게 답답하실까요? 네. 하여간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뭐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이 그런 것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아요. 예. 네. 관심 가져주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까지 해 주시는 게 저희를 네. 많이 힘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그 속을 새기는 종목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LMS요. LMS. 네, 가격과 네네. 비중은요? 19,550원에 10%요. 아, 예.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조금 하락하다가 지금 멈춰서 외국인이 조금 수급이 조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하고요. 지금 저기 하락이 멈췄나 하고요. 일단은 좀 추가로 더 매수하는 거를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는 게 나을까요?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 일단은 뭐 단가를 좀 낮춰놓으면은 쉽사리 본전에 올 것 같은 그런 유혹은 있는데 그러자니 또 돈이 겁이 나갔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LMS 과연 지금 시점에 추가로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좀 그냥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한번 그 선택에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LMS는 이제 그 삼성 모바일에 디스플레이도 좀 납품을 하고 회사 내용은 썩 좋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우량한데 그 기간이 지금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코스닥은 계속 지금 거의 8거래일치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뿐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전략이 약간 나을 것 같은데요. 그 LMS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은 가격대가 좋은 가격대예요. 예. 근데 코스닥의 업종은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최고가가 거의 26,000원까지 갔다가 원래 올라간 가격도 한 13,000원대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면은 14,000원, 한 500원 요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대라서 지금 19,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하락 압력을 많이 받지만은 LMS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가 태블릿에 이제 광화 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격에 인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이제 일단은 주식에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14,000원 한 전후는 일단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코스닥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더라도 그래서 조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려도 일단은 그 본전에 수익을 하는데 조금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업종이 지금 이제 하락 추세대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으로 많이 급격하게 갈 수 있다는 장담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데요.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이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상당히 지금은 오히려 적길에서 상승으로 바로 턴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반등하면 어떻게 하냐면 반등하면 19,000원 가기 어렵고요. 지금은 17,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4,000원에서 17,000원대 좁은 박스권을 조금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그래서 14,000원 이하 때에는 매수하고 그다음에 17,000원 넘으면은 매도하는 당분간은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야 다시 확실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돼. 이게 상승으로 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매수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기대치 만큼 상승이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대지만은 17,000원은 조금 벗어나기 어렵다.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박스권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전략은 좀 돼야 돼. 이게 확실하게 많이 벗어나려면은 상승 추세대로 다시 벗어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반 정도가 돼야 상승 턴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봐서 크게 비중을 실 때 그동안은 단기 박스권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K맥입니다. K맥 21,800원에 10%인데요. 네, K맥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그런 기업은 아닌데 주가가 최근에 신저가 부근까지 거의 하락한 굉장히 지금 그 끝을 모르고 계속 좀 추세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심란하실 텐데 다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10%만 가지고 계신데 일단 그 K맥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죠. 대단히 성장성이나 뭐 수익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건 사실인데 상장했을 때 굉장히 역시 초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물량 부담이 계속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반등을 좀 못하는 상태고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긴 한데 이게 항상 그 신규 상장주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사람인 HR이라든가 빗셈전자라든가 뭐 이렇게 상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초기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 어느 정도는 그 프리미엄을 좀 받고 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좀 오른 상태로 상장이 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K맥도 사실은 좀 성장성은 물론 좋습니다만 상당히 좀 높게 상장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주가 흐름인데 일단 최근의 주가 흐름이 거의 신저가 부근,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이 좀 멈춰주기를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시고 반등했을 땐 다만 좀 물량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상승을 기다리려면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보여줬던 이 매물대를 다 돌파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주 특별한 호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급이나 이런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될 때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비중이 작으시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리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 2만 원에 20%를 갖고 계시네요. 예. ST엔진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거 같은 가격에 같은 분 같기도 해요. 제가 2만 원에 제가 사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자, 오늘 STX 엔진 예. 이 가격을 여쭤봐 주신 분이 계시고 또 한 예. 분께서는 이 STX 엔진하고 예. 뭐 영흥 철강이 둘 중에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보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아, 우연히요? 네, 그래서 일단 STX 엔진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중복해서 들어와서요. 예. 근데 SS 엔진은 제가 이제 그때도 아마 그분이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SS 엔진 자체는 사실은 이제 SS 그룹이 이제 페노션 때문에 그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악화됐었는데 그게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SS 이제 페노션이
재무 구조를 개선했죠. 그래서 SS그룹이 상당히 더 양호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이게 이제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다. 13,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갈 때는 거의 60% 70%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2만 원이었어서 그래서 한 6%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5% 6%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여쭤보시는 게 가격이 같으네요. 그래서 같은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 15% 정도가 손실이 났네요. 그 이후로도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더 추가 하락한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중요하고 시점이랑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해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손절이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물리면은 장기 투자를 거기에 물리게 돼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종목이라든지 아무래도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다라면 손절을 빨리 하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STNG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15% 이상이 지난주 이후로 지금 또 하락을 했는데 STNG는 기계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은 중국이 조금 전에 이제 발표했죠. 그래서 8%대, 9%대 고성장을 하다가 7%대 이하로 일단 저성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장이 정체된다는 거는 우리가 화학이라든지 기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좀 타임을 좀 놓치셨는데 지난주만 했더라도 15% 이상을 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오면 한 16,000원 정도가 지지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6,000원 정도에서 아마 조금 흐름이 멈추지 않을까. 그래서 16,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16,000원 전후에서 흐름이 멈춰서 옆으로 횡보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을 조금 노려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지금은 어차피 2만 원대 가기 어렵고요. 일단 하락 추세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유념하셔서 타임을 놓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적기에 말씀드려가지고 이건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대다. 그래서 반등이 될 때 조금 추가 매수해서 16,000원 정도에서 아마 지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16만 2천 원에 10% 보여줍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앞서서도 KCC 화학업종을 화학업체를 말씀드렸는데 화학이랑 철강, 화학, 정유 쪽이 상당히 어렵죠.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K이노베이션도 주가 하락은 상당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지금 거의 20만 원 선 그쪽까지 한 달 전에 가 있었는데 지금 16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주가는 좀 과하게 하락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수요 부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올라 버리니까 또 판가에 전이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오늘은 또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오히려 또 밀렸던 그런 모습도 약간 나왔고요. 추세적인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호남석유나 LG화학과 곁들여서 또 여타 다른 GS라든가 SOL의 흐름을 보시면 아마 유사점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바닥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예상은 좀 되는데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낙폭은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SK이노베이션 굉장히 우량주 중에 하나, 정유업체 중에 대표주자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좀 개선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1, 2월 중에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업황이나 유가 문제가 있어서 쉽사리 반등은 못하지만 지금의 가격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만 2천 원이시면 현재가 수준이신데 일단은 17만 원 선 이상의 안착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추가로 하락한다면 제 생각에는 10% 비중이시니까 그 정도 비중 정도는 추가로 좀 더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좀 약간 과매도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 기다리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 EP입니다. 4,110원에 20%요. 근데 현대 EP는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한번 종목 분석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대 EP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목 분석 이후로 조금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그렇게 염려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여기서는 지지받고 다시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현대EP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분사돼서 나와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이제 플라스틱 계열로 플라스틱 부품으로 해서 한 40% 정도의 그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는 이런 현대EP 같은 거는 차량 경량화, 그래서 전 세계 추세가 연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되는 이런 종목이라서 저는 전도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EP는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더 추가 매수해도 좀 무방하진 그런 좀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은 목표가 8,000원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더 길게 보유해라. 자, 다음은 대하TI인데요. 1910원에 20%입니다. 네, 대하TI는 그 철도의 신호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테마주로 좀 많이 움직이죠. 그 뭐 고속철이라든가 브라질 고속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잘 움직이는 그런 테마의 흐름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도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도 총리께서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SOC를 설명을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에서 이제 말씀 나눴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이 좀 됐는데 단기간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테마 흐름이 좀 강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오겠습니다만 역시 그 대하TI의 경우에는 뭐 실적 부분의 흐름보다는 역시 테마 흐름이나 뉴스에 의해서 상승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흐름은 뭐 테마주이긴 한데 지금의 흐름은 좀 낙폭이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좀 손실이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권 영역으로 서서히 좀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뭐 손절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하TI 같은 경우에도 지지선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을 좀 기다려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나 뭐 저점에서 어떤 바닥 확인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매수를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는 보는데요. 테마주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권해드릴 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등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좀 어렵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주가락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물론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추세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등을 좀 기다려서 매도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진인프라인데요. 1160원에 40%시네요. 지금 영진인프라는 뭐 최근에 주요 테마주의 하나입니다. 근데 영진인프라는 뭐 자체적으로는 이제 수출이 하는 회사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수출의 그런 그 실적이나 그런 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부산 가덕도의 신공항 건설에게서 정치의 테마주와 같이 엮여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1160원에 이제 매수를 하신 상태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섣불리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는 그런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디까지 갈 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럼 이거는 이익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언제까지 그냥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매도하는 관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160원 샀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났는데 언제 어떻게 이제 방향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4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수익이 극대화될 때까지 일단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으로는 1,400원 이탈하기 전까지요. 두 번째 거래량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오늘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4,500만 주면은 손바뀜이 많이 됐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천만 주가 터지면은 지금 이 주식의 거래 자기의 주식의 보유량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세력이 이탈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7천만 주 그 정도 터질 때 그 다음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1,400원을 이탈할 때 그때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으로 보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이런 거는 시장이 주도주니까 상당히 높은 종목이지만은 어디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태가 모르겠고 지금 세력이 이탈했다는 조짐이 하나도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가 거래량이 터진다든가 전혀 조짐이 없기 때문에 한번 수익이 날 때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동부화재입니다. 49,000원에 20%시네요. 네, 동부화재 그 보험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어떻게 가치주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꾸준한 내수주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죠. 꾸준하게 영업이 이익이 좀 안정성이 굉장히 뒷받침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내수주로 대표적으로 좀 분류가 돼 있고요.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 추세적으로 월봉상으로 보시면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주가 흐름은 47,000원에서 한 51,000원 선 정도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한 중간값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업황이나 추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채권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금리가 상승이 되면 아무래도 화재주에는 또 보험주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또 보험료도 좀 인상이 되는 최근의 흐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온다 그러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굉장히 좀 더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됐을 때는 차익 실현 정도도 좀 겸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나우콤인데요. 13,200원에 60%요. 나우콤도 이제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예. 지금 이제 뭐 나우콤은 원래는 이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방송, 증권 방송 같은 것도 이제 영위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이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나우콤이 그 오늘과 내일이 지금은 대장주죠. 근데 이게 선거에 관련되면서 선거에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러한 이제 테마군으로도 같이 엮여서 이제 가고 있는 종목군의 하나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본다면은 일단은 저항에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주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오늘과 내일이죠. 상당히 상한가 거의 한 4개 정도 갔던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의 흐름과 같이 연이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우코는 뭐 혹시 조금 이제 뭐 상한가를 막 이렇게 급등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뭐 다우데이터라든지 나우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비아라든지 뭐 이런 거 다우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셜 네트워킹에 이제 관계되는 그러한 업종군이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나우콤은 제가 볼 때는 중기적으로 좀 끌고 와도 좀 무방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만 조금 손절 가격이 한 11,000원 이탈할 때 손절로 놓고 조금 이제 길게 끌고 가셔도 좋은 종목군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만 조금 명심하시고요. 좀 끌고 가셔도 오늘과 내일처럼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짧게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요. 105,500원에 30%요. 네, 현대제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이나 화학, 정유업종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수요 부진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그런 타격을 같이 받고 있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분기 실적이 사실 부진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주가의 지지부진하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지나간 4월 이후부터는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좀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를 좀 확인하시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답변 드린 두 분은 이효열, 정수창 두 분의 전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한 달을 또 마무리 짓는 끝날이니까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좋은 장세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